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2013년 3월 9일 시작은 항상 이렇게 힘차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치거나 좀 지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중간에 생쇼를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 즐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41번 문제부터 중계방송 뭐 축구 경기도 아니고 아무튼 4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는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은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도메인, 튜플, 속성, 차수. 간혹 이 도메인을 인터넷 도메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www.naver.com 이런 도메인 주소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메인이랑 자 밑에 해설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수 G는 아니죠. 차수죠 그냥. 자, 먼저 맨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를 우리는 자 이걸 전체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그래. 테이블 릴레이션 엔티티라고 하고 그 중에서 맨 위 윗부분을 속성, 어트리뷰트, 항목, 필드, 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 줄, 뭐 정찬호 학생, 김희경 학생, 정민우 학생 각각의 행을 우리는 튜플, 레코드, 행, 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별 속성 열이죠. 이 성별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남, 여. 게이도 들어갈 수 있나요? 자, 게이. 자, 남, 여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즉, 이런 하나의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또 아이디에는 이런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즉, 하나의 속성, 하나의 열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한다.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필드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열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카디널러티는 레코드의 수, 튜플의 수. 현재 레코드가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카디널러티 튜플의 수는 3이 되고 차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드의 수, 열의 수. 즉 여기서는 속성의 수가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테이블에서 행을 나타내는 말로 행이에요. 자, 레코드 의미한다. 자, 이거는 튜플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튜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 이게 도메인이죠. 이게 거꾸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도메인. 테이블에서 열을 나타내는 말로 필드와 같다. 속성, 항목, 필드와 같은 게 속성 애트리뷰트다. 한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러트고 자 열의 개수 차수는 열의 개수 속성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3번이 자 이렇게 해서 4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4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해주며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 자 자동으로 값을 1년 번호는 자동으로 일씩 증가합니다. 1, 2, 3, 4, 5, 6, 7, 8 자동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1년 번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Alt 키를 눌렀을 때 폼에서 삽입된 단축 컨트롤을 클릭할 때와 동일하도록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단축 클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폼을 열어서 자, 제품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한방 합격 커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메시지 박스가 나오는 거 우리가 예전에 뭐 2012년 에이지 자료로 봤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커맨드 버튼을 눌렀을 때와 또는 Alt T 단축키 Alt T 눌러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만 뜨나요? 뭐 이렇게 자 이거와 자 이렇게 눌렀을 때와 Alt T 바로가기 키를 눌렀을 때가 동일하게 설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속성이 가서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버튼의 속성에 들어가서 캡션명을 자 이렇게 엔드 연산자와 함께 T를 넣습니다. 엔드 연산자와 함께 누구에다가 버튼에 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우리는 실행해야 되니까 자 버튼에다가 엔드 연산자와 함께
T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폼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한방합격이라는 이름이 캡션에 있어서 한방합격이라는 이름이 캡션에 있었지만 우리가 엔드 연산자 T로 이 캡션명을 변경했습니다. 캡션은 폼의 본래 이름, 여기 캡션도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자, 캡션 이름은 제품이라고 원래대로 줄게요. 자, 제품이라고 원래대로 주고, 자, 그러면 폼 이름이 나왔고, 자, 캡션은 폼과 다른 거죠. 이름, 닉네임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버튼에 캡션을 엔드 연산자 T로 변경을 하고,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르고, 안 보이죠? 제가 Alt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Alt 키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T 있죠? 여기에 있는 T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Alt T가 아니라 여기다가 엔드 연산자와 함께 M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M을.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M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뭘 눌러요? Alt T가 아니라 Alt M을 눌러야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do you understand? do you. 참 맛있는 거죠. do you. 자, 이렇게 Alt T를 누른다라는 것은 자, 폼에 삽입된 단추를 클릭했을 때와 동일하는 거. 자, 어떤 경우? 캡션에 뭐에 대한 캡션에 명령 단추 캡션이 되겠죠. 폼의 캡션이 아니라 명령 단추 캡션 속성에 엔드 연산자 T를 쓰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Alt M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M을 써야 되겠죠. 자, 명령 단추 이름이 아니라 뭐에다가 여기도 좀 더 정확하게 명령 단추 캡션 속성에라고 해주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앞에 빼먹어도 다 명령 단추라고 해놓고 여기만 명령 단추가 없어요.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랬나요? 자, 아무튼 43번에 이런 문제들도 새로 나오는 유형 문제 같아요. 4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이전에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으니까 자, 꼭 Alt T가 아니라 Alt M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쓰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캡션에 어떤 이름을 써 넣느냐에 따라서 P를 썼으면 Alt P, M을 썼으면 Alt M 이렇게 이 버튼을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해도 되고 단축키와 함께 Alt 단축키와 함께 직접 실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4번 문제. 폼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한다. 자, 여기다가 폼을 입력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영문자죠. 얘네들도 영문자. 얘네들은 한글. 자, 이렇게 한글로 시작할 건지 영문자로 시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테이블에서도 있었죠. 테이블에서. 자, 속성에 가보면 IM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문으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시작해요. 아, 귀찮아 내가. 자, 이런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자, IM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IME 모드가 어디 있냐? 맨 밑에 있네요. 자, IM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IME 홀드라고도 있긴 한데 자, 이거는 일본어 입력 기능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본어 입력. 자, 그래서 일본어 입력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한글로 할 건지 영숫자 반자로 할 건지 이런 거. 영숫자 반자나 한글 두 가지 형태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입력 상태를 지정하려고 한다. 한글 또는 영숫자 반자 형태로. 뭐죠? IME 모드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44번에는 IME 모드가 정답이 되겠고 45번 문제. 테이블에서 이미 작성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서와 디자인 보기에서와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와 데이터 시트 보기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얘는 뭐 저장할 게 없죠. 테이블을 이렇게 제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품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이건 디자인 보기죠. 이 상태가 디자인 보기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분류 코드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두 번째 있었죠. 분류 코드가. 근데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복사를 해서 이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로. 자, 그런데 이 필드를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분류 코드가 이쪽으로 옮겨졌죠. 마우스로 직접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봤더니 잘라내기가 없네요. 복사는 있는데 이동하려면 잘라야 되겠죠. 잘라내기가 없어요. 즉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직접 필드를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은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복사는 뭐 복사지만 잘라내기는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기죠. 시트 보기에서 이동시킬 필드를 선택한 후에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말은 마우스로 직접 끌어서 이동시킬 수 있다. 오케이 바리. 디자인복에서 이동시킬 때는 새로운 위치로 끌 수도 있다. 디자인복에서는 여러 개의 필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여러 개의 필드도 가능합니다. 디자인복에서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필드를 이동할 수 있다. 데이터 시트에서는 마우스로 직접 끌기는 가능하지만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디자인에서는 잘라내기와 끌기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45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자, 46번째.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는 현재 전체 7페이지이며 현재 몇 페이지다? 4페이지다. 자, 여기 밑에 보면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현재 전체 7페이지 중에 4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제목은 보고서 머리글에 작성하였다. 자, 이 부분 제품별 납품 현황이 어디에 작성되어 있다? 보고서 머리글에 작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서 머리글의 특징은 보고서 1페이지에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현재 몇 페이지? 4페이지예요. 자, 보고서 4페이지에 제목이 나왔다라는 말은 페이지 머리글에 있다라는 소리겠죠.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나오지만 보고서 머리글은 1페이지만 나옵니다. 자, 1페이지만 나오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1번은 땡이네요. 1번은 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 및 그룹화 옵션 중 같은 페이지에 표시함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 이거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제품 코드에 대한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이 모두 만들었다. 자, 이게 그룹 바닥글이 있는지 그룹 머리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보면 납품 건수 7개, 납품 건수 3개. 즉, 이 그룹에 대한 아래쪽에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럼 그룹 바닥글은 있는 거죠. 그룹 바닥글은 있는데 그룹 머리글은 있는 건가? 그룹 머리글이 뭐였지? 그룹 머리글이란 그룹마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현재 여기가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그룹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그룹마다 나온다라는 건 뭐죠? 위에 이 부분. 자, 이 메뉴의 제목은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거고, 자, 각 그룹마다 이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D6그룹에 대한, D7그룹에 대한, 즉 그룹 머리글마다 반복하는 것은 그룹 머리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자, 만약에 얘가 페이지 머리글에 있었다면 맨 위에 한 번만 나와야 되겠죠. 맨 위에. 여기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만 나오고. 자, 이렇게 통해서 그룹 머리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룹 머리글도 있고 그룹 바닥글도 있습니다. 자,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표시하는 내용. 자, 여기 보면은 쭉 DS, 커플러, 뭐 TG, PCB 중복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다라는 거겠죠. 자, 47번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액세스로 가져올 수 없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고. 자, 먼저 외부 데이터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액세스, 엑셀, 텍스트, XML, 기타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HTML, 아웃룩, 데이터베이스, 파라독스, 로터스 이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일반 문서, 뭐 한글이라든가 MS 워드라든가 그런 문서들은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보내기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워드 문서가 있습니다. 워드. 내보낼 때는 워드 형태의 문서, 특히 이제 서식 있는 RTF 문서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불러올 때는 문서 형태는 불러올 수가 없다. 또 여기 보면은 스냅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샷.
자, 스냅숍 여기 보면은 스냅숍이 있어요. 스냅숍 여기 있죠. 지금은 안 되는데 자, 테이블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보고서 형태의 보시면은 스냅숍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져올 때는 스냅숍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스냅숍은 테이블 쿼리 폼에서는 안 되고 보고서만 가능하다. 또 보고서에서는 엑셀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열리죠. 그 다음에 쿼리 폼 등은 엑셀로 내보낼 수 있지만 보고서는 엑셀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좀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기를 이용하여 액세스로 가져올 수 없는 거, HWP 한글 문서 같은 것들, 텍스트 문서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MS 워드 문서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HTML, 아웃룩, 데이터베이스, 파라독스도 가능합니다. 파라다이스, 우리 파라다이스 아시죠? 뭐죠? 여성들의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랑 조금 비슷한 파라독스. 우리가 인터넷에 중독되면은 중독됐다고 그러죠. 파라다이스에 중독되면 파라독스가 되나요? 좀 말이 안 되네요. 아무튼 파라독스로 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파라독스 파일을. 자, 48번 문제. 하이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한다. 추가하려면 추가 기능을 예로 해야 되겠죠. 필터하려면, 편집하려면, 삭제하려면 각각 여기 보시면 폼의 속성에서 추가, 편집, 삭제, 필터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때는 추가 기능을 예로 설정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49번 문제. 다음과 같은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려고 한다. 자, 옳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현재 7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7페이지라는 거죠. 전체가. 자, 현재는 몇 페이지라는 거죠? 현재는 1페이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페이지스 복수가 들어가면 전체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고 페이지만 들어가면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페이지가 앞에 나왔다라는 말은 앞에 페이지스가 들어가야 된다. 뒤에는 현재 페이지니까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페이지. 자, 그리고 이 페이지 중 이 부분은 문자니까 이렇게 따옴표 형태로. 따옴표가 없네요. 여기는 따옴표가 있네요. 자,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이런 띄어쓰기. 여기도 띄어쓰기. 자, 그래서 띄어쓰기. 실제 실기시험 보실 때 이런 띄어쓰기만 안 해도 감점 처리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시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0번 문제 가겠습니다. 구구구구. 자, 중계방송 잘 보시고 계시죠? 자, 현재 스코어 50번까지 왔습니다. 50번 할 차례네요. 자,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 단가 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계산 결과를 소수이하 둘째 자리까지 서식을 넣겠다는 거죠. 서식을 넣는 함수는 포맷 함수입니다. 포맷 함수는 엑셀에서 셀 서식을 설정해주는 함수로서 포맷 가로 열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고 쉼표 그리고 이렇게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VL 함수는 VB에서 텍스트를 숫자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숫자 형태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은 $500라는 말이죠. 5%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문자로 다운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는 0.05.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2009 이렇게 있는데 2009만 따로 빼지는 못해요. 숫자 형태만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운표가 된 경우 그럴 때 VAR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온전히 숫자 형태의 텍스트를 자 이런 것들만 다운표를 없애버리고 숫자 형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5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having은 뭐죠?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우리가 일반적인 웨어절의 조건을 사용을 하는 거죠. 웨어절의 조건을 사용을 하는데 having은 그룹별 조건을 사용할 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select from where 여기가 기본 구문입니다. select from where 그 밑에 이제 그룹 by 그룹별로 성별별로 과목별로 그룹 시킬 걸 넣겠죠. 그리고 having을 넣겠죠. having 어떤 그룹별 조건을 넣을 때
따라서 select from where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밑에 그룹별로 하고 그룹별 조건이 없으면 여기까지 끝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나 그룹별 조건이 있다면 having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에는 없지만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 오토바이 정렬을 하는 겁니다. 붕붕붕 이런 오토바이 말고 자 오토바이 과목으로 ascending, descending 자 둘 다 쓰라는 게 아니라 ascending을 쓰거나 descending을 써서 오름 내림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면 오름이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자 ascending 오름차순, descending 내림차순.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룹 바이 과목 having count 자 과목별로 2번 이상 나온 거 카운트에서 2번 이상 나온 거. 자 그래서 having절은 반드시 그룹 바이를 포함을 해야 된다. having이 나오면 무조건 그룹 바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룹 바이가 나온다고 해서 having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조건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죠. 무조건적 그룹으로만 모아라 라고 한다면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고서 작성 시 레코드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고서에서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10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 10개까지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을 거라 믿어요. 자 특정 필드 벌써 까먹어 버렸다고요? 와 큰일 났네. 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 또는 내림 차순을 정렬할 수 있다. 기본값은 뭐라고요? 기본값은 오름 차순이다. 또 그룹 내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표시할 수 없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개가 틀리고 10개고 기본적으로 내림이 아니라 오름이고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아까 우리 여기서도 자 이 부분에서도 아까 여기가 그룹 머리글이라고 그랬죠. 그룹별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룹별로 그리고 밑에 그룹별로 나오는 거니까 그룹 바닥글이 있는 거죠. 자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자 직접 한번 볼까요? 자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현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룹 바닥글은 있어요. 주문 번호에 대한 바닥글 자 그런데 그룹 머리글은 없네요. 그럼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룹 머리글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룹 머리글 얘네들을 그룹 머리글로 옮겨줄 수 있겠죠. 현재는 페이지 머리글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룹별로 안 나오죠. 자 여기 그룹 머리글입니다. 그룹 머리글 아니 페이지 머리글이죠. 여기 안 나와요. 여기에 왜? 페이지 머리글은 페이지 위에 한 번만 나옵니다. 대신 매 페이지에 나오겠죠. 자 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페이지에 갔더니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룹 머리글에도 한번 옮겨볼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그룹 머리글로 한번 이렇게 전부 다 잡아서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룹 머리글로 옮기고 페이지 머리글은 없애버릴게요. 줄인 거예요. 없앤 게 아니라 자 그랬더니 자 이거 봐보세요. 그룹 머리글에 또 나오죠. 이렇게 그룹 머리글 그룹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룹이 바뀐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고 아까 이 문제까지 같이 보충 설명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46번 문제까지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자 53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납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월별로 라고 되어 있네요. 월별로 납부금의 그 합계를 나타내시오. 자 그렇다면 월별로라는 말은 날짜 형태를 한번 봐볼게요. 납부일이 보면 연월일이 있어요. 연월일. 그 중에서 우리는 뭘로? 월별로 보고 싶다. 자 그러면 함수 먼스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먼스 함수. 자 먼스 함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먼스 함수를 이용하고 다 먼스 함수는 다 들어갔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 먼스 함수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먼스 함수가 몇 개 없었다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듯한데 전부 다 먼스 함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납부 금액의 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썸 납부 금액 썸 납부 금액 썸 납부 금액 썸 납부 금액 점점 슬퍼지려고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막. 자 그 다음에 또 날짜에 대한 말이 있나요? 문제에서 날짜에 대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왜 있죠? 자 이어 납부일 이어 데이트라는 뭐예요? 현재 날짜의 연도와 납부일의 연도가 같을 때 그럼 말은 없는데 문제에서 그쵸? 근데 이거 역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들어갔죠? 여기도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뭐 현재 날짜에서 현재 날짜의 연도와 뭐 날짜의 연도가 동일한 거. 그래서 2013년만 전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문제에서 이 부분은 지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틀린 거 없고 그룹 바이 납부일. 자, 그룹 바이 월별로 하니까 또 그룹 바이 납부일이 나오는데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뭐를 찾아야 돼요? 역시 먼스 월별이죠. 납부일 월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번은 땡이네요. 그냥 납부일이니까. 여기도 그룹 바이 먼스.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2번은 맞는 것 같고. 자, 여기도 그룹 바이 납부일 땡이에요. 그룹 바이 납부일. 그룹 바이 먼스 납부일로 가야 되겠죠. 그룹 바이 먼스 납부일. 그룹 바이 먼스 납부일이 두 개 있네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자, 앞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select from where가 기본 구문입니다. select from where가 기본 구문이에요. 거기다가 그룹 바이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룹 바이. 그리고 그룹 바이 조건이 있으면 having 조건도 따로 나와야 된다. 따라서 where보다 그룹 바이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having은 당연히 그룹 바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select from where가 기본 구문이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나와야 되는데 2번에 한번 봐볼게요. 자, where 조건이 나오고 그룹 바이가 나왔습니다. 먼스 납부일도 나왔고. 자, 여기는 그룹 바이가 나오고 where가 나왔어요. 웨어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웨어가.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현재 연도와 월이 같은 월이므로 웨어 조건의 연도를 비교하고 이 부분은 문제에서 지시는 없지만 우리가 결과물을 통해서 뭐 유추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월별이므로 그룹 바이절의 먼스 납부일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그룹 바이절보다 웨어절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54번.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쿼리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쿼리는 테이블을 가지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려면 나중에 이렇게 옮겨서 페이지 머리글에 그룹 머리글을 만들어서 페이지 머리글을 옮겨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뭐 하다가 왔죠? 자,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랬죠?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쿼리 자체를 이용해서 쿼리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폼을 만들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고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 자신도 만들고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쿼리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쿼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쿼리는 단순히 조회 이외에도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을 수행할 수가 있다. 자, DML 구조, 쿼리를 이용해서 추가하고 뭐 삭제하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검색도 할 수 있고 쿼리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는 폼과 보고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쿼리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는 폼과 보고서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쿼리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는 다시 쿼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해석을 하면 폼과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자, 뭐죠? 테이블 쿼리 SQL을 이용하여 쿼리 폼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쿼리를 이용하여 폼과 보고서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쿼리를 또 다른 쿼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위 폼은 테이블 쿼리나 다른 폼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위 폼은 다른 폼을 이용하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폼 밑으로 폼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연결된 기본 폼과 하위 폼은 모두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하위 폼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폼은 여기 속성은 주폼, 기본 폼의 속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하위 폼에 대한 속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하위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하위 폼의 속성을 열어서 기본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 폼 보기, 단일 폼 보기. 자, 연속 폼 보기, 단일 폼 보기. 자, 먼저 연속 폼, 단일 폼을 한번 봐볼까요? 단일 폼을 봤더니 여기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자, 이번에는 연속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연속폼으로. 자, 왜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죠? 연속폼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 별도로 여기를 선택 안 하다 보니까 기본 폼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하이폼에 대해서 연속폼으로.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연속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기본 폼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기본 폼에서 단일 폼인데 이거를 연속 폼으로 연속 폼 하이폼이나 액티브엑스 컨트롤, 바운드 차트 등이 있는 폼, 즉 하이폼에 있는 폼은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폼과 하이폼은 모두 연속 폼으로 할 수 있다. 기본 폼은 하이폼을 기본 폼은 연속 폼 형태로 포함할 수 없다. 뭘? 그냥 기본 폼이 아니라 하이폼을 포함하는 기본 폼은 그냥 기본 폼은 연속 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폼을 포함하는 기본 폼은 연속 폼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는 17개까지. 아까 우리가 정렬에 관한 거 보고서에서 정렬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이폼은 7개까지 가능합니다. 또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주폼과 하이폼이 기본 폼과 하이폼이 어떤 필드로 연결되는지. 자, 하이폼 외곽 테두리 속성이 안 됩니다. 속성 가끔 실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하이폼의 테두리에서 속성이 아니라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기본 필드 연결 주문번호, 하이 필드 연결 주문번호 두 주문번호 필드가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 키, 외래 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뭐 아까 뭐하고 뭐 했었죠? 다 우선 넣어볼까요? 자, 여기서 주문번호하고 여기 주문번호가 있네요. 자,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 중이라서 또 안 된다고 그러네요. 자, 우리가 폼을 먼저 닫아보겠습니다. 닫게 하고 자, 이 두 개 주문번호와 주문번호를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필요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 왜 필요 없는지는 그냥 따지지 마십시오. 자, 원래 제가 잘못 집어넣은 잘못 집어넣은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얘가 기본 키죠. 얘는 외래 키죠. 자, 기본 키와 외래 키의 속성 등은 동일해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이라든가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틀리면 기본 키와 외래 키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남자이고 얘는 여자인데 연결이 우리 인간은 되나요? 자, 인간은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구조가 틀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하이폼, 자, 주폼과 기본폼과 하이폼의 연결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주문번호, 기본폼의 주문번호와 하이폼의 주문번호는 동일한 형식이어야 된다. 그래야 연결이 된다. 우리 인간처럼 남자와 여자만 땡기는 거죠. 남자 안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구조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같게 호환되어야 된다.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에서 성격이 다른 거. 자, DDL, DML, DCL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자, 가끔 여러분들 혹시 조카 중에 아주 어린 조카 중에 한 3살, 4살 먹은 조카애가 삼촌 1 더하기 1은 왜 2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요? 뭐라고? 1 더하기 1이 2지 뭐가 왜 2야?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쵸? 그러나 눈높이에서 볼 때면 저 밑에 3살, 4살한테는 1 더하기 1이 왜 인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이라는 거 우리는 뭐 물어볼 여지가 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직 3살, 4살 애들은 그런 걸 모르죠. 왜 그 설명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왜 TBA예요?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라고 물어보는 느낌을 조금 받는다는 겁니다. 자, DDL은 뭐 하는 거죠? 데이터 정의어, DML은 조작어, DCL은 제어. 수도 없이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라 믿습니다. DBA는 뭐죠? 관리자. 자, DDL, DML, DCL 데이터베이스 DBMS의 필수 기능 재조정, 제어, 조작, 정의. DDL에는 뭐가 있죠? DDL에는
create, 또 뭐 있어요? alter, drop. DML에는 select, insert, delete, 여기도 있네요. 여기다 써놨네요. 자, DDL에는 create, 구조 변경, alter, 테이블 제거, drop. DML에는 검색을 하는 select, 삭제를 하는 delete, 갱신을 하는 update, 삽입을 하는 insert. 자, 제어는 문제가 없는지 무결성, 회복, 병행 이런 제어를 하는 것들이 제어입니다. DBA는 뭐라고요? 관리자라는 거죠. 따라서 2번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57번 레코드 셋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코드 셋, 우리가 한 세트라고 그러죠. 한 세트. 레코드는 보통 행이에요. 그리고 필드, 레코드와 행을 사용하여 구성된다. 셋은 집합이니까. 테이블에서 가져온 레코드는 임시로 저장해두는 레코드 셋 집합이고, 공급자, 여기서 공급자란 마이크로소프트를 말하겠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니까. 자,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레코드 셋의 속성이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속성은 뭐고 메소드는 뭐예요? 속성. 자, 우리가 보통 개체라고 그러죠. 개체 또는 객체. 점 뭐 속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객체 점 메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doCMD 점 오픈 레포트 이런 거 되겠죠. 또는 뭐 변수명 점 밸류, 뭐 컨트롤명 점 밸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개체명 속성, 개체명 메소드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체명과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능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레코드 셋 개체는 언제나 현재 레코드의 설정 내에서 단일 레코드만 설정한다. 단일 레코드만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레코드 셋 집합에는 ADO와 DAO, 주로 이제 실기 시험에는 ADO 객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자, 57번에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릴레이션 R1과 R2의 릴레이션의 R2의 한 속성이나 속성 집합이 조합이 릴레이션 R1이 기본 키다. 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말은 기본 키와 누가 있어야 되죠? 외래 키가 있어야 되겠죠. 외래 키. 따라서 기본 키에 대응되어 관계 설정에 필요한 키는 외래 키다. 후보 키는 후보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되죠? 기본 키가 나오죠.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는 누구가? 대체키. 대통령이 후보 키 중에서 유일하게 기본 키가 된 놈을 기본 키라고 하고, 기본 키가 안 된 놈을 대체키라고 하고, 얘는 슈퍼 키는 유일성을 없다라고 그랬죠. 유일성. 뭐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자, 유일성은 있지만 최소성이 없는 거죠. 유일성은 있고 최소성은 없다. 뭐 기본 키,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다 갖는다라고 우리가 2012년 1회 2회선가 나왔던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키 나오면 외래 키를 찾아라. 관계에서 58번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보고서의 원본은 쿼리, 테이블, SQL, 구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번 폼은 기본 폼의 하이 폼으로는 이용할 수 있겠죠.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운드, 반올림한다. 라운드 업은 올림한다. 라운드 다운은 내림한다. 그런 세 가지가 있었죠. 뒷섬, 자, 필드의 값의 합계를 나타내준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코드 집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틀리진 않았겠지만 조건이 포함된 그래야 되겠죠. 조건. 자, 뒷섬은 그냥 합계가 아니라 조건이 포함된 레코드 셋, 테이블 전체를 노리는 레코드 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조건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INSTR, 우리가 INSTR 앞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된 거 기억나시죠? 자, INSTR 그래가지고 I have a dream, 제가 노래까지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I have 이렇게 딱 하고 H를 찾아라. 어디 찾아요? 하나, 공백, 둘, 셋. 그래서 얘는 3이 된다는 거죠. 즉 문자 연례에 특정 문자를 찾아서 몇 번째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게 INSTR이라는 겁니다. 자, 밸류,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를 적절한 형식의 값으로 변환한다. 자, 밸류는
숫자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아까도 앞서도 설명드렸죠. 밸류 달러 100 이런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자예요. 이런 문자를 없애고 100으로 여기도 100으로 여기는 5%니까 5%가 돼서 0.0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아까 앞에서도 2009라고 했었죠. 자, 이런 걸 밸류 함수로 넣어주면 여기서 2009만 빼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로지 숫자 형태로만 되어 있는 문자만 꺼내서 숫자로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자와 결합되어 있는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로만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2009에서 2009만 2009로 빼진다라는 건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60번에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9년이라고 또 말할 뻔했어요. 계속 2009 하다 보니까 2013년 정기기출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2013년 2의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